웬일인지 토트넘 메디슨이 이쁜 짓을 하나 했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아시안컵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환상적인 프리킥골 직후 멋지게 세리머니하는 장면을 SNS에 공유한 겁니다. 그리고 클러치라는 문구도 함께 적었죠. 스포츠에서 클러치라는 단어는 경기 상황이 뒤바뀌는 중요한 순간을 말하는데요. 손흥민은 지난 호주전에서 자신의 클러치 능력을 발휘했고 메디슨이 엄지를 치켜 세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쁜 짓 하나와는 정반대로 최근 영국 축구계에서는 메디슨의 경기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저찌 손이 없는 자리를 틈타 기습 복귀를 하더니 깨어난 히샬리송의 득점에 힘입어 승리를 하나씩 따내며 손이 없이도 우승할 수 있다는 공식을 만들어가며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메디슨의 경기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만 보기에는 너무나 엉성하고 모자란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쿠데타를 준비하는 듯한 탐욕스러운 모습도 잃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패스할 곳이 마땅히 없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갑자기 상대 수비수들이 집중된 지역으로 무리한 단독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가 공을 빼앗는가 하면 터무니없는 슈팅을 시도했다가 허무하게 공격 기회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상대편이 선제골을 넣은 직후 메디슨 특유의 다트 세리머니를 흉내내며 도발하자 경기 중 이성을 잃고 상대 선수의 몸을 겨냥해 강하게 슈팅을 때리는 모습까지 포착됐고 뒤어 해당 선수 멱살을 잡는 등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그 와중에 메디슨은 케인과 다이어를 만나러 독일로 건너가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영상이 공개돼 여론의 문매를 받기도 했고요. 오늘은 소니의 리더십이 부재한 토트넘이 아사리판이 나버린 상황 속에서 메디슨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고발하고 정말 메디슨을 이대로 안고 가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메디슨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부활의 아이콘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또 손흥민 없이도 자신이 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차기 주장자를 몰려받고자 하는 부담이 한데 엮인 것 같죠. 그래서인지 다소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오히려 손흥민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손흥민이 말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활약했기 때문에 감춰져 있던 메디슨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치하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메디슨은 자기가 잘해서 팀이 잘 됐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주장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를 잘 따르는 것 같은 연기를 하더니 이내 본성을 드러내고 한 번씩 탐욕을 부리며 경기를 망치거나 소니에게 대드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부상으로 아웃된 지난 11월 초 이후 1위 질주를 하던 토트넘이 하향세를 타기 시작하자 토트넘의 도끼병은 심해집니다. 그러다 메디슨은 손흥민의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 지금 시점에 갑자기 기습 복귀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라운드로 돌아온 브렌트포드전에서 보여준 메디슨의 모습은 호러쇼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메디슨 편을 들며 이번 시즌 손흥민이 빛나는 것 또한 메디슨의 보좌 덕분이다 라고 말하는 잉글랜드 카르텔 잔당 세력이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브렌트포드전에 이어 최근 경기력을 살펴보면 그 대단하다는 메디슨의 진짜 실력을 명명백백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체인 브렌트포드는 이른바 템백 수비를 펼칩니다. 고전하던 토트넘 공격진은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죠. 그런데 자신의 취해 있던 메디슨은 갑자기 각성한 것처럼 세트피스 플레이 없이 혼자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중앙선에서 공을 잡은 메디슨은 공간이 비었으니 패스해달라는 베르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무의미하게 볼 소유 시간을 늘립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과 함께 돌파를 시도해보지만 미끄러 넘어졌고 그대로 브렌트포드에게 볼 소유권을 넘기고 맙니다. 이런 상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패스하지 않고 홀로 전진하기만 하는 플레이는 계속된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일까요? 수비 4명이 밀집된 지역으로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대로 볼 소유권을 잃으며 브렌트포드에게 좋은 역습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죠. 이후 기세를 빼앗긴 토트넘은 결국 상대편의 역습에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때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 생깁니다. 득점에 성공한 상대 선수는 카메라를 보며 메디슨의 전매 특허 세리머니를 하며 도발했는데 메디슨이 참지 못하고 점점 과격한 플레이를 펼친 겁니다. 동료 선수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있으려며 짜증내고 지시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중계진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팀플레이에 능한 선수라 생각했는데 이상하리만큼 개인 기량을 과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시즌 초반 토트넘의 기세가 상당했던 것은 팀 전체적인 전술에 맞춰 가장 유리할 위치에 있는 선수 누구라도 득점할 수 있다면 패스하는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독단적인 플레이는 절대 좋을 것이 없다. 이럴 때 소니가 그리워진다 라는 말도 덧붙이며 말이죠. 실제로 손흥민은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수입니다. 실력도 실력이고 인성도 인성이지만 주장은 그런 존재감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상대 선수들도 손흥민을 예의주시하며 그를 집중 마크하는 일이 많고 자연스레 메디슨이나 클루셉스키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소니가 있을 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모습도 보여줍니다.
메디슨을 향해 파울로 흐름을 끌어낸 브렌트포드 선수에게 활을 참지 못하고 공을 차서 맞추는 장면. 상대 선수와 부딪힐 때면 거의 멱살 잡는 듯한 모습으로 대치하는 모습 말입니다. 참 리더의 부재가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올 시즌 레스터시티에서 이적해온 메디슨은 화려한 드리블 돌파와 센트로 엔제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이동해 득점에 더 치중할 수 있는 배경엔 크랙 역할을 하며 손흥민을 문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메디슨의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도 늘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메디슨이 중간중간 한 번씩 야성을 드러내며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지난 복귀 전 거친 몸싸움에 이어 시즌 중 홈경기에서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소니와의 언쟁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전방 압박을 펼치던 메디슨이 상대 박스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로부터 공을 탈취했습니다. 그 공은 손흥민 쪽으로 굴러갔고요. 당연히 손흥민은 슈팅 자세를 잡았는데 문제는 메디슨 역시 골 욕심을 낸 겁니다. 그런데 결국 슈팅을 때린 건 메디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자리가 겹치며 멈칫하는 바람에 공은 수비 발을 맞고 튕겨나가고 말았죠. 추가골 기회가 무산된 메디슨은 두 손을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요. 물론 이에 손흥민은 지혜롭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죠. 마치 사춘기 아들을 지켜보며 꾹꾹 화를 참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고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디슨에게 이에 대해 묻기도 했죠. 그런데 메디슨이 금방 다시 정신을 차렸는지 손흥민과의 당시의 다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는 진짜 좋은 관계다. 소니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수며 절대 공을 던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같이 뛰는 것이 기쁘며 호흡을 맞춰가는 중이다. 경기 중에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일 뿐이며 소니와 싸우는 일은 전혀 없다. 우리는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거두어달라라고 당부했죠. 바로 이렇게 스스로 다잡고 정리하려는 점 때문에 메디슨에게 기회를 조금 더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름하여 메디손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하는 인터뷰를 보면 메디슨이 다시 정신을 차린 상태로 돌아오게 한 것 같다는 점도 한번 눈 감아주고 이해할 참작 사유로는 충분한 것 같긴 합니다. 영국 현지 매체 데일리 메일은 며칠 전 손흥민과 메디슨, 브로맨스를 드러내다라는 기사에서 메디슨의 수뇌부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합니다. 메디슨은 기자에게 자신이 넘어야 할 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즉 자신의 현재 분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쉽지 않은 고백도 합니다. 주장경 간판 스타이자 에이스이기도 한 손흥민과의 호흡을 완성 단계로 끌어올리는 게 남은 과제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냥 소니가 엄청나게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만 알아달라. 이제 나는 미드필더로서 우리 팀 스트라이커와 파장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공을 건넸을 때 공격수가 의도한 것과 다른 플레이를 하면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피치 위에서 최고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고 소니와는 특히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의 욕심을 조금만 관리하면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경기력으로도 생활로도 합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소니가 토트넘에 복귀하기 전 얼굴을 싹 감추려는 건지 다시 마음을 다잡겠다는 건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말에 독일에 가서 케인 다이어와 골프장 라운딩을 돌았다는 소문이 담긴 영상까지 돌아다니는 지금 메디슨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의 고민이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소니가 몸 건강히 복귀해 남은 시즌 잘 마무리하며 득점왕 경쟁을 리드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강원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